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건강로드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최현석입니다. 폐암이나 위암처럼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뼈와 근육, 연골, 지방, 신경, 인대 등 근골격계를 이루는 모든 조직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 양성종양이라고 부릅니다. 급격히 자라고 다른 부위로 전이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근골격계 종양을 육종암이라고 합니다. 육종암은 크게 뼈에 발생하는 골육종과 뼈 외의 다른 조직에 발생하는 연부조직 육종으로 구분합니다. 육종암은 전체 암의 약 1%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드문 암입니다. 발생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근골격계 종양을 전공하지 않는다면 의사들도 육종암 환자들을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뼈에 생기는 육종은 한참 자라는 10대와 60세 이후 장년층에 많이 발생합니다. 소아청소년기에는 골육종이 많고 장년층에서는 골수종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골육종은 절반가량이 무릎 주위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의 골육종은 성장통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자라면 누구나 병이 왜 생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육종암의 대부분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방사선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육종암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양성종양의 일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육종암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흔한 양성종양으로 골연골종이 있는데요. 골연골종의 1%, 특히 다발성 골연골종의 경우는 10%까지 악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악성 골종양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뼈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특히 하지의 뼈는 활동할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반면에 연부조직 육종은 대부분 통증 없이 만져지는 종괴가 있어서 내원합니다. 갑자기 커지거나 없던 통증이 생긴 종괴는 연부조직 육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진단이 정확한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했던 병리 슬라이드를 저희 병원에 가져오시면 경험 많은 병리과 교수님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양성이나 경계성 종양을 육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종이 맞다면 원칙적으로는 재수술을 합니다. 수술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골격계 종양을 전공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육종암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수술 후 흉터 재건을 위해서 성형외과, 수술 전후의 약물 치료를 위해서 소아청소년과와 혈액종양내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종양학과 등 여러 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골격계 종양은 다른 암에 비해서 빈도가 매우 낮고 다양한 신체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남대병원에는 근골격계 종양 환자를 위한 경험 많은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단 당시에 전이가 없다면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후 최종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악성도가 높다면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팔다리 육종암 치료를 위해서 옛날에는 주로 절단술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술과 항암 치료가 발달했기 때문에 절단하지 않고 사지를 보존하는 사지 구제 수술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종암의 5년 생존율, 즉 완치율은 진단 당시에 전이가 없다면 약 60%에서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단 당시에 전이가 있다면 20% 정도로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육종암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국내에서 근골격계 종양 수술을 전공한 의사가 20명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 여건이 열악합니다. 연관 과목과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는 센터도 드뭅니다. 육종이라는 희귀암과 싸우는 것은 매우 외롭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육종암 전문가들이 손잡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육종암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